보다 채널을 보시고 그 진짜야? 정말 그랬어? 뭐 또 다른 건 없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관계하다가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화 원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산부인과는 여성의 생식기 기관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일을 보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산과랑 부인과로 나누게 됩니다. 산과 같은 경우 임산부를 보는 과가 이제 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과는 그 외 모든 여성의 질환들을 다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부인종양, 자궁경부암이라든가 난소암, 자궁암, 그냥 일반 부인과 파트에서는 불임, 내분비, 자궁근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생식기간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모든 질환들을 다 보는 게 산부인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성의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하고는 있지만, 실제 산부인과에서 성의학, 섹스올로지는 매우 조금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식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생식의 첫 번째 시작은 섹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야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그거는 아주 산부인과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신 분들 있습니다. 커플로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커플은 결혼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첫 경험을 하시지 않은 커플이 계셨어요. 종교적인 이유도 조금 있었어요. 문제는 결혼을 하셨으면 성관계를 조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험을 지켜주겠다 했던 기간이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삽입 섹스에 대한 공포증이 조금 생겨버려서 여자분이 아예 두려워하고 계신 상황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너무 이제 답답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왔고, 20대 후반 커플이었는데 얼마나 이제 남편분은 젊고 혈기왕성한 분이시겠어요. 자꾸 거절을 하니까 1년간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오셨고, 그런 커플에서는 사실 약간 좀 릴렉스하는 약 같은 거를 제가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두 분이서 뭔가 얘기를 잘 들어보고, 여자분이 예전에 혹시 섹슈얼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 그분은 다행히 섹슈얼 트라우마 같은 거는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하고 이완하고 전이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섹스토이 저희 병원에서 샘플로 나눠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쥐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상의하고 했던 분들인데, 이후 팔로업이 조금 안 돼서 성공을 꼭 하셨기를 이 채널을 통해서 보다 채널을 보시고 그 진짜야? 정말 그랬어? 뭐 또 다른 건 없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제가 주로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경험했었던 우리 환자분들이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개인 병원에 나오고 나서는 그런 환자분들은 많지는 않으세요. 이제 개인 병원 나오고 나서는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빼달라고 하는 경우 중에서는 주로 이제 콘돔이 안에 빠져 있는 경우, 관계하다가 콘돔이 질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사업피임약을 받을 겸 콘돔 제거하러 오시는 커플도 계셨고요. 콘돔 안에 네, 질 길이가 기본적으로 10cm 정도는 되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깊기 때문에 포스테리오 포닉스라고 제일 깊은 곳에 이게 들어가 버리면 손가락으로 빼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기구로 벌려가지고 안에 있는 롱핀, 롱포셉으로 제거를 했죠. 올해 콘돔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피임에 대한 거다 보니까 콘돔 안에 들어간 걸 까먹은 분들은 없는데, 팬미컵이나 탐폰을 까먹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왕왕 잊을만 하면 오세요. 안 빠진다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넣으시고 나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너무 편안하니까. 이게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 생리 기간에 내가 생리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지내시다가 질 쪽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질경을 넣어서 아내를 봤더니 이게 생리컵이 이제 꽉, 아니면 탐폰이 썩어가고 있었던 경우를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 다 제거해드리고
받으시고 데일리 오셔가지고 소독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냄새가 사실 너무 좀 진짜 이건 맡아보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냄새거든요. 진료실에서 이게 한번 그런 분들이 오시면 진료실에 냄새가 빠지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고생스럽기는 한데, 우선은 염증이 제일 문제죠. 질염이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탐폰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이제는 질 안에 두고 깜빡 잊으시는 분들은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해서 황색 포도알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말단이 괴사가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중환자실까지 입원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나 내가 탐폰을 쓴다거나 생리컵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삽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꼭 챙기시고, 만약에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반드시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산부인과에서 제일 큰 분야를 또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병 분야일 것 같아요. 모든 질염이 다 성병은 아니지만 성병 환자는 꽤 많습니다. 이게 심하냐 심하지 않은 성병이냐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클라미디아라든가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그다음에 임질, 매독, 여러 가지 또 균들에 의한 것들이 또 성병이 되게 많고요. 물론 임질, 매독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나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조금 약하지만 흔한 성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궁경부 암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곤지름을 일으킬 수 있는 HPV,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걔네들도 결국에는 성병이거든요. 거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백신을 꼭 좀 남녀 모두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한 헤르페스, 외음부나 입술 주변에 포진이 생기는, 결국엔 성접촉, 이 점막과 점막의 접촉으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막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남성분들도 전립선염이나 이런 거 심하게 오면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여자분들도 만성 골반염으로 가게 되면 주기적으로 계속 골반통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괴로우시고, 배 안에가 다 이제 염증 때문에 거의 장기가 떡이 져가지고 다 들러붙어 있고, 진짜 불임까지 가게 되면 너무 골치 아파지는 게 성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무섭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HPV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구강성교를 했을 때도 구강암이라든가 인후두암 같은 거에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이클 더글라스가 구강암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엔 오랄 섹스에 의한 HPV 감염이 원인이 됐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그 백신 같은 것도 잘 맞으셔야 되고, 성병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그냥 편안하게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요즘 구강성교가 너무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라 이거는 아니고요. 좀 백신을 잘 맞으셨으면 좋겠고, 또 아무 파트너하고 좀 하는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랄 섹스의 역사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옛날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어 왔고, 그런 문헌에 대해서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행동이거든요. 어떤 거를 자꾸 빨려고 하는 거는 아이 때부터 엄마의 젖을 빨려고 했던 그런 본능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거를 아예 막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너무 논센스 같은 문제고요. 하지만 섹스를 할 때는 조금 더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검증되지 않은 상대랑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일 파트너, 멀티플 섹슈얼 파트너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 스스로 몸을 보호했으면 좋겠다. 네, 수험순 수술 의외로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도 10대부터 60대까지 환자가 다양합니다. 아기들 이제 외음부를 보면 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2차 성징 사춘기를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외음부가 비대 비후되게 돼요. 커지게 됩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른 거고요. 누가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예측하기
수는 없는 문제예요. 소음순이 한쪽이 너무 비대돼서 펄럭거리다 보니까 팬티를 입을 때 그거를 말아가지고 입는 분도 계셨어요. 너무 길어서. 간혹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비대면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자위를 많이 해가지고 소음순이 비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위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뭐 자전거를 많이 탔거나 거기 마찰이 생기면서 조금 늘어난다 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전거를 뭐 매일 막 그렇게 사이클 선수처럼 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관계는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개인의 유전적인 성향,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비대된 소음순을 이제 저희가 조금 이상적인 모양으로 편하게 최대한 대칭을 맞춰서 성형을 하는 게 바로 소음순 성형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음순은 겉에 대음순, 외음부 쪽하고 그 다음에 질 안쪽을 구분하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질 안을 계속 워싱, 씻겨 내려가야 되니까 질 자체가 외부랑 통기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잡균 같은 게 올라가기가 쉬운 곳이잖아요. 아예 열려있는 곳이잖아요. 기본적인 분비물이 조금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분비물이 외음부에 묻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배리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음순이 비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성관계를 할 때 아예 질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좀 타이트한 스키니라든가 아니면 레깅스를 입을 때 Y존이 너무 좀 두드러져 보인다든가, 실제로 또 이제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미용적으로 내가 못나 보이는 게 싫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